안녕하세요, 디제이님. 요즘 밤마다 디제이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제 지난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둘 꺼내보는 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던 순간에 대한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종민. 저와는 성격도 다르고 집안도 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였어요. 둘 다 키도 크지 않았고 운동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웃기려고 이상한 농담하면서 그 시절의 고민들을 함께 넘겨왔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늘 밝았고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웃음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문제집을 펴놓고 공부한다기보다 만화책을 서로 돌려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그런 철없던 시절의 추억을 저와 함께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던 해, 종민이는 집안 사정 때문에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전학 간다고 말하는 날에도 야, 금방 또 보지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저도 그래,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했지만 사실 둘 다 마음이 꽤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전학 가고 얼마 뒤 몇 번 문자도 주고받았고, 시험 끝나면 보자고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몇 번 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만 들려왔고요. 그때는 그냥 새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아니면 번호가 바뀌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도 종민이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아는 친구들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심지어 동창회에서도 걔는 소식 끊긴 지 오래야 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가 남긴 빈자리가 이상하게 커졌습니다. 어릴 때 웃음을 나누던 그 기억들이 점점 더 아릿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게 올해 초였습니다. 회사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스마트폰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엔 광고나 스팸이 많아서 다시 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번호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찝찝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땡땡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가요? 상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종민이 친구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불러보던 이름. 그 이름이 갑자기 전화를 통해 들려온 거죠.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종민이요? 고등학교 때 땡땡고 다녔던 그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 종민이 맞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종민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허공에 떠 있는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종민이가 말끝이 떨려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민이가 평소에 땡땡씨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들 중 가장 따뜻하고 제일 잘 맞았다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갑자기 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하지만 마음 어디선가 늘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더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종민이가 당신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평생 후회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재생할게요. 그리고 잠시 뒤 전화를 통해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땡땡이야, 잘 지내냐? 그 목소리는 시간을 뚫고 나온 듯 전혀 변하지 않은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웃다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미안하다. 그때 갑자기 전화 까고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해서 나도 많이 힘들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의 저와 그 친구가 다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친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실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내가 좀 어두울 때 너는 유일하게 날 웃게 해준 친구였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친구의 밝음 뒤에 그런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 어린 나이에 느끼지도 못했었죠.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쉬고 싶다. 근데, 너는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리고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 기억해줘. 우리 참 좋은 친구였잖아.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 채 저 혼자만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우정이 실은 친구에게도 그만큼 소중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화를 건 지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종민이가 가장 마지막까지 연락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에 얹혀있던 모든 미련과 후회가 터져나오듯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 없이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지만 그 마음만은 시간을 건너 다시 제게 도착했습니다. DJ님,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우리가 젊은 시절 만났던 사람들, 그때는 가벼운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로 변하곤 합니다. 전 지금도 가끔 이어폰을 끼고 그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라.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다. 그게 30년 후 지인의 전화를 통해 들었지만 나에게 남긴 친구의 마지막 인사입니다.